이 시간 등기법의 저당권 담보물권 등기 연속으로 합니다. 자, 담보물권 등기죠. 자, 문제 11번. 자, 각 등기의 필요적 내용 정보로 틀린 거. 자, 필요적 내용 정보로 틀린 거라면 등기 있어서 반드시 기록할 사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임차권 설정 등기.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임차권 등기가 독립해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하고 틀립니다. 자,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합의가 되면 전세권 등기를 반드시 수반을 하는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나오면 이제 임차인에게 더 권리가 물권화가 돼서 등기상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을 받죠. 자, 그렇지만 임대인이 동의할 때 설립 등기가 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두 개가 기록돼야 됩니다. 하나는 월세죠.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있으면 기록한다. 그대죠.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차임, 월세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하면 차임과 그 다음에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전부를 임차인으로 하냐 또는 일부를 임차인으로 하냐. 그래서 범위와 차임은 임차권 설정 등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차임은 반드시 필요적 내용 정보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임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목적하면 건물을 소유하니 아니면 수목을 소유할지 아니면 공작물을 소유할지 목적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토지의 전부를 지상권 설정한지 일부를 지상권을 설정한지 범위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보증금은 반드시 필요하나 직접 주고받고 수수할 필요는 없다. 이게 민법 문제죠. 자, 보증금은 필요하나 있어야 되나 직접 수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보증금은 기록이 돼야 됩니다. 보증금과 전세도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된다. 전체를 전세권 할지 일부를 전세권으로 할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 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저당 채권액과 그 다음에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자,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지 변제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제기는 반드시 기록돼야 할 사항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변제기가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과 변제기가 나오면 반드시 기록할 사항으로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죠. 자, 5번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이 이전됐답니다. 이전되면 반드시 피담보 채권도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내용 정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주죠. 자,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내용 정보로 틀린가 하면 4번이 정답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필요적으로 내용 정보로 들어있어야지 변제기는 내용 정보로 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문제 12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지상권자도 별도로 독립해서 지상권으로 인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등기도 가능하죠. 지상권과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지상권 밑에 1-1 이렇게 해서 을구에 부기 등기로 기록되는 거죠.
토지 주인과 집주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그 한도 내에서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 있다로 갑니다. 맞는 문장이죠. 2번 부동산 소유권의 합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합유는 조합을 말합니다. 자, 합유는 절대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자, 합유는 절대 지분으로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 조합원 이름으로 전부가 등기가 됩니다. 합유에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에는 상속되지 않고 합유 지분으로는 이전 등기도 안 되고 합유 지분도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지분으로 어떻게 돈을 빌립니까? 그래서 합유 지분으로 독립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합유란 단어가 나오면 조합을 말한다. 조합을 말하면 조합원 이름 전체로 등기가 돼야지 조합원 명으로 해도 안 됩니다. 조합 이름으로 회사가 아닙니다. 정식 회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원 이름이 전부가 기록이 돼서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지 조합명으로 조합 이름으로 등기되지도 않고 합유 지분으로도 등기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으로 저당권 설정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합유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합유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합유는 조합 이름으로 등기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합유는 조합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조합 조합 이름으로 이 사람 이름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공유는 지분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합유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공유는 지분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3번.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이 된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돼야 되죠. 자, 항상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 이전됐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죠. 5번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요거는 자연적 개념이죠. 토지의 일부를 말합니다.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해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독립해서 등기가 나와야 그 등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죠. 토지의 일부는 분할되지 않는 이상 등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일부에는 물리적 개념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일부, 곧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는 담보물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일부에는 담보물권이 안 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한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할 등기하지 않는 이상 독립된 등기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 도면을 그려가지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지분으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13번.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했단다. 전세권자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번. 을과 병이,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주는 은행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대여금 계약을 했겠죠. 집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죠. 자기들이 설정했으니까 말소도 자기들이 하면 되죠. 그래서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갑과 을이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은 건물 주인을 말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 자, 건물 주인과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승낙서는 첨부해야죠. 전세권이 유지가 되는 것을 근거로 돈을 빌리는데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말소를 한다는데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기간 내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자, 3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으로 또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저당권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말소가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까지 당사자가 일일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없는 요 부기등기, 이것은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이건 의미가 없죠. 이것은 당사자가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굳이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가야 됩니다. 자, 4번 전세권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인감증명서는 굳이 첨부하지 않아요. 전세권의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이 전세권의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소유권이.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저당권자, 채권자이지만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까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저당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왜? 채권 원인 증서, 원인 변제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5번 의뢰병에 대한 저당권 등기. 의뢰병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저당권 밑에 부기등기로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의뢰병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등기는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맞는 말입니다. 자, 문제 14번. 저당권 등기 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자, 1번 일정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금전 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금전 채권도 저당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에게 평가액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금전적인 채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비금전적이니까 자, 쌀 한 가마니 또는 쌀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쌀로 채권액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쌀 한 가마니가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금액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 비금전적인 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금액을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비금전적 채권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액의 평가액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가액이 돼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금전적 담보 물권에는 자, 평가액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된다. 자, 2번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한 명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이 나오면 자, 여러 명의 부동산 소유자 중에 지분, 공유 지분은 각각 지분 비율이 있죠. 그 지분 비율만큼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공유니까 각각의 지분이 등기가 돼 있죠. 한 명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신청 정보에는 근저당권인 취지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를 기록하여야 된다. 자,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 양도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저당권이 전부 양도가 됐으면 3자 이름, 새로운 채권자 이름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자, 5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이 전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도 금액이 확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은 증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증감, 채권액이 오를 수도 있고 이자 연체되면 오를 수도 있고, 자, 원금을 탕감하면 잔액이 줄어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미 금액이 구체적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이 돼 있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그러고,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 않고 증감이 인정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러는데,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는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걸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지만, 확정되기 전에는 제3자가 양도되더라도 이 증감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3자의 양도나 일부 대의 변제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후에는 양도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서는 절대 이전 등기 할 수 없다고 가야 된다. 자, 일반 저당권은 제3자가 이전되고 대의 변제로 금액이 변경이 되면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5번이 정답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인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담보물권 등기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마쳤습니다.